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7월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호텔 신라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16포인트 상승한 3,30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강하지는 않지만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0.4포인트 하락한 1012로 마감이 되면서요. 최근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요. 상승 마감인데요. 특히 아시아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일본 증시는 0.3%, 대만은 0.5%, 중국 증시는 1.1% 상승 마감했고요.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상승 마감한 반면에 나스닥 증시는 약보와 혼조, 국내 증시와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환율 부분 보면은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이 이어지면서 7원 20전이 하락한 1127원 70전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에도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12억 주 조금 안 되죠. 11억 9천만 주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거래 대금은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업종 대표주라든지 대형주 쪽에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은 종목이 크게 압축이 된다. 이제는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 뭐 경기 방어주 이러한 구분을 하지 말고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종목군들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 그렇죠? 한 2,400억대, 5,800억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뭐 코스닥도 그렇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돼주고 있어서 우리가 완만하지만은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금요일날 나온 리포트 중에서 SK증권이죠. 보면은 수출 호조 지난 6월 달 1일서부터 20일까지는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죠. 한 30% 가까이. 그리고 일수로 따지면 한 33% 정도 증가하고 또 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요. 2분기 이 실적,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수익률이 이 연초에 한 27조 5천억 봤는데 실제로는 34조 7천억에서 26.2%가 상향 조정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그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장사,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압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특징을 보면요, 빠른 순환매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은 뭐 웬만한 변동에는 크게 뭐 염려 안 해도 됐지만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간 종목은 좀 하루 이틀 변동성이 크면 한번 이익을 챙기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지금 장 흐름에는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하모니 관심 종목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데 그 종목 위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2차 전지가 7월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어요. 한번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세계사의 자동차 업체인 이 스텔란티스가 2024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발주할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생산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그죠?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2차 전지 회사의 큰손 고객으로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이 스텔란티스는 아까 말씀대로 세계사인데요. 시장 점유율 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생산도 큰 폭에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 살펴보면 다음 달 8일 현지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간으로 뭐 장 끝나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은 9일날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플랜을 공개를 할 예정인데 특히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프, 크라이슬러, 다치 등 전기차 모델에 탑재할 배터리 발주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이죠. 이 스텔란티스의 연 28기가와트시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을 발주할 걸로 파악이 된다서 금액으로는 한 3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우리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 내용 보면은 배터리 수주에는 중국의 CATL 지금 올해 들어서 그렇죠? 국내 3사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점유율을 차지한다 그러죠. 이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면은 지금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는 그렇죠? 중국 업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우리나라 LG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이 있죠. 지금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본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 업체와 그리고 중국의 지금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는 CATL가 있죠. 그러면 CATL이 미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죠. 국내 업체한테 경쟁이 밀려서 아마 국내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요 현지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이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 가운데 삼성 SDI만 미국 생산 기지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산 시설 증설을 계획을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합작사로 될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삼성 SDI가 이 스텔란티스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인 피아트와 전기차의 각형 배터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유럽 쪽에서도 지금 헝가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이 있죠. 그러면 미국 공장, 유럽 공장, 삼성 S&D 물량을 2차 전지를 받아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이 브랜드죠. 크라이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델에 이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텔란티스의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를 모두 채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때문에 각형은 삼성 SDI 그죠? 그리고 파우치형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가능성에서 7월 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뭐 증시 미치는 영향 9일 정도 해서 만약에 삼성 SDI나 그죠?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30조 규모 정도 수준에서 뭐 상당 부분을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한번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또 이뿐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요. 7월 8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K배터리 전략 보고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보고회에서요, 이 연구개발 예상 지원 방안, 그리고 배터리 산업 인프라 및 인센티브 방안,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 포괄적으로 K배터리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을 걸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수주와 정부 지원책이, 그죠? 7월달 초순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죠?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8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 집중적으로 보고, 또 삼성 SDI가 또 합작사 설립 얘기가 나오면은 삼성 SDI가 주 거래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소재 부품들, 그렇죠? 그러한 회사들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8개 종목 외에 한번 동아기업도 한번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 동아기업은 2차 전지 전해액을 제공하는 파나스 이텍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인수했죠. 이 파나스 이텍의 최대 납품처가 삼성 SDI다. 또 이 동아기업이 미국에 좀 공장을 설립을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죠. 만약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폭스바겐이죠. 그러한 부분들, 각형 부분을 미국 공장에서 짓는 것을 수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동아기업도 미국 내 공장 설립 계획인데 짓고 되면은 아마 좀 수혜가 크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올해 7%에서 내년에 11%, 22년에는 18%, 23년에는 29%, 2차 전지 이 전해질을 만드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고 하겠다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서 단기적으로, 그렇죠? 한번 동아기업 한번 관심 갖고, 또 FN가에서 2차 전지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대주전자재료가 2분기에는 한 149%,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에는 한 100, 그러니까 100%씩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좋아질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스는 2분기는 한 34%, 3분기에는 99%가 좋아질 거 보고, 첨부는 52%, 93%, 동아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 58%, 에코브로비엠이 49%, 43%, 2분기, 3분기 점진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만 작동이 되면은 재상승, 그것이 7월달 8일 9일 사이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느냐,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8개 종목, 그죠? 포스코 케미칼, 첨보,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SKC, 대주전자재료,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요 정도 8개 종목 좀 더 압축을 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동방 만드는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부류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고, 또 소재 쪽에 내가 양극재를 하던 동박을 하던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좀 주가가 죄송합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따라 사는 것은 좀 부담될 겁니다.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 아직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거래량이 한 6, 70만 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분할로 조금 물량을 축소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변함없이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이익을 극대화한 차원에서, 그렇죠? 거래량 과열이 나오면은 일부 분할로 하고,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로, 그렇죠?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좀 조정을 받으면은 아마 매기가 포스코 케미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SKC는 최근에 좀 움직였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좀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운이 좀 조정이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좀 공격적인 투자하죠. 저 미국의 1, 2공장 짓고 지금 3, 4공장, 그리고 포도하고 또 합작사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에 성장하면 할수록 SK이노베이션은 수혜,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 SDI,
요번에 합작사라든지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해서 요 종목 중에서 그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 뭐 한두 종목을 선택을 해서 비중을 뭐 한 10에서 15% 많으면 뭐 20%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늘려도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이제 10에서 15%를 지금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계속적으로 만약에 요번에 이러한 재료로 7월달에 모멘텀이 있면 한 뭐 맥심 20%까지 늘려도 되지만 늘린 부분은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하자. 늘렸다가 올라가면은 뭐 5%, 10%, 20% 나면은 또 한번 매도하는 그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10에서 15%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아까 말한 2차 전지들이 7월 달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늘리는 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예, 조금 이제 전략주 종목들은 좀 긴 흐름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돼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상승률이 너무 크다면은 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만 줄였다가 그죠? 뭐 또 올라가면 또 한 20% 줘서 맥심 뭐 50%까지 줄였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채우는 거죠. 요번에 이제 좀 바뀐 것이 삼성전기가 좀 독립되어 있다가 삼성전자는 바꾼 것이 얘네들이 움직임이 같아서 내가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다 갖고 있다 하면은 뭐 요거를 조금 일부를 합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뭐 내가 삼성전기,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있는 부분을 뭐 내가 만약에 뭐 100주가 있다 그러면은 50주는 100주 팔아서 50주는 뭐 삼성전기를 하고 50주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있던 자리에 이제 호텔신라 하나 넣었죠. 사회적 거리 완화, 그것은 어차피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의 수혜주들이 그렇지만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넣었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것이 그죠? 유망주 풀먼이 좀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한번 요렇게 해서 변동사항 있다라고요. 보셔서 될 수 있으면 요 20개 종목, 특히 이제 단기 종목 여기 현금 내 단기 종목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말씀드려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이비전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파인테크내션이 한번 크게 치다가 그죠? 이틀 조정받는 모습인데 뒷부분에 가서 좀 시간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모니 관심 종목, 잘 나가는 종목도 있어야지만 바닥가는 종목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노리는 그런 종목군들,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하다 보면은 아마 시장 수익률보다 더 월등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호텔신라 그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새롭게 편입을 한 종목인데요. 백신 접종률 증가로 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수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연기금이 이달 들어서 한 189억 거치 순매수를 해줘서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실적 부분도 보면요 2, 4분기 그죠? 영업이익이 496억으로서 흑자 전환이 되고 매출액도 67% 증가한 8,700억대 그죠? 물론 이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만은 그죠?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 투자 심리 위축보다는 이 실적 성장성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더 오히려 주가에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면서 각 증권사별로요 지금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하고 있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12만 5천원, 유안타 증권이 9만 5천원에서 13만 원대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면세점 수익성이 급격히 우상향되면서 이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다는 얘기죠. 신한금융투자도 12만 5천원 그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12만 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2만 5천 원까지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나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완전히 좀 풀리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주가는 선반영 되기 때문에 그때 이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동아 기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주 거래처면서 미국 진출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삼성 SDI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또 뭐 새로운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따른 주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이틀 한번 크게 뜨고 이틀 조정이 있죠. 어제 저점 수준에서 그렇죠?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모습에서 한 76,000원인데 7만원 지지 여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7만원이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7만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에코프로 BM이 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돌파죠. 지금 SKC하고 에코프로 BM이 역사적 신고인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과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한 60만 주 내외가 나온다면은 한번 이걸 좀 따라 사는 것은 상당히 부담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죠? 상승한 것만큼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는 분들. 자,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위에서 잘 팔고, 그죠? 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지난달 4월달과, 그죠? 4월과 5월인가요? 그죠? 두 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은 따라 사는 것보다는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줄이고, 오히려 저는, 좀 올라올 때 줄여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그죠? 조금씩 교체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방 만들어주는 SKC, 그쵸? 모습을 잘 갖췄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적인 고점이라든지 연중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을 받되 그 조정폭이 다른 여타 종목보다 작으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도 그러한 종목군들, 소재 부품 장비 중소형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SKC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일진 머트리얼즈도 지금 어느 정도 뒤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또 SK 이노베이션도 공격적인 투자로 인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시장에서 새롭게 더 부각 가능하고서 삼성 SDI 요번에 합작사 설립 등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수주와 함께 발표가 된다면 아마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호텔 신라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아요. 뭐 여행이라든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좀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아마 재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요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뭐 금요일에 좀 많이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보다는 뭐 95,000원 내외 수준에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대덕전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대덕전자도 지금 한 세 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17,000원대, 그렇죠?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근데 상당히 요번에는 좀 돌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폭이 갈수록 좀 그죠? 조정폭이 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덕전자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정 받을 때 그죠?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죠? 이틀 조정 받고 이렇게 새로운 상승 나왔듯이 그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죠? 2차전 폴더폰 관련 종목인데, 근데 KG 바텍이라든지 그죠?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 뭐 이 BH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세경 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다 폴더폰 관련 종목으로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시장을 주도했던 파인테크닉스가 좀 이틀 동안 좀 크게 좀 밀리는데, 상승에 따른 그냥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따라가는 것은, 그죠? 부담되지만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갖고 있어도 된다. 왜? 폴더폰이 삼성전자가 8월 달에, 그죠?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여기죠. 이 8월 달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 아마 같은 날 나오기로 했던 스마트폰 갤럭시 S21 FE가 공개를 안 하고 한번 4분기에나 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그죠? 폴더폰이 좀 더 판매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뿐이 아니라 글로벌 뭐 애플이 23년도 또 중국 업체도 폴더폰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뭐 BH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아직은 끝난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파인테크 다시 모습이 갖춘다. 따라가지는 말아달라. 갖고 계시는 분들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현대투자 유료 회원 안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